북한이 이달 하순 북미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지 하루 만인 어제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이어서 17일 만이자 올해 들어 10번째 발사체 발사인데요. 미국과 대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동시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의 속내가 무엇인지, 또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고 나선 북한과 미국이 이번 실무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북한이 어제 오전 이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또 미상일 발사체를 2번 정도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초대형 방사포 발사한 지 17일 만이고 올해 들어 벌써 10번째 발사나 되는데, 이게 미국과 실무 협상을 제안한 바로 다음 날에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한 건데, 이 어떤 배경이 있다고 좀 보시는지. 일단은 제가 이 프로그램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한 건데,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참관 하에 네. 그 초대형 방사포라고 하는 사람 머리가 2개 정도가 이렇게 나란히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구경의 굉장히 큰 방사포거든요. 네. 지난번에 시험 발사했던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하고 같은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어제 시험 발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상의 발사체라는 표현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을 발사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저께 저녁에 그 9월 9일 저녁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실무 협상을 이달 하순경에 미국과 개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 북미 간의 실무 협상 재개를 제의를 하고 그 직후에 이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는 점에서는 이게 좀 모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볼 수도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그런 것들을 쏘아 올렸을 때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철저하게 대남용이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도발이라고 보기는, 그리고 그 실무협상 재개를 제안한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런 재래식 무기 능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을 두고 비핵화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형 방사포나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겨냥한 게 아니고 한국을 겨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비핵화 이후에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된다면 그 핵이 빠진 상태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을 봤을 때 한국이 더 우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도 F-35A 들여오고 이런 것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했었잖아요. 물론 지휘소 연습에 국한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했었고, 북한도 나름의 자유권 차원에서 국방력 강화 차원에서 그러한 조치들을 계속 실무협상이나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들이 그냥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북미 실무 협상이 재개될 듯한데, 이 북한 같은 경우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발표한 담화에서 이달 하순에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대화를 제안한 배경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갑자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630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6월 30일에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있었던 3자 정상회동, 사실상의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있고 나서 이제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 그 630 회동의 결과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은 북한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험한 언사들을 내뱉고, 미국도 그다지 그렇게 계속 대화는 하자면서도 제재와 관련된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그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물밑에서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뉴욕에 있는 그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등을 통해서 북미 간의 진짜 실무적인 실무급들에서의 대화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뜬금없고 네. 약간 갑자기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까지 다 종합을 하면 그 북한이 연말까지는 지켜보겠다는 그 얘기도 했었고 하기 때문에 9월 하순경에 하자는 게 미국과의 진짜 실무적인 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선희 부상이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또 미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그 지난 2월 말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쪽이
딜을 할 수도 있었는데 못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북한은 그 이후에 미국한테 계속 새로운 계산법,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처럼 잘 하다가 막판에 그렇게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발신을 했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왜 못 받았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발신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새로운 계산법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도 북한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진짜 이제 그 뉴욕 채널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실무 접촉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절충점이 모색됐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절충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북한의 대화제안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남을 갖는 건 좋은 것이다. 긍정적인 반응도 보였고요. 또 그동안에 어떤 북한의 그런 발사체 발사라든지 이런 도발에 대해서 좀 뭐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참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격이 좀 좋은 건지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가장 크게 들어와 있는 건 아마도 자기의 재임을 위한 대선일 네. 겁니다. 그게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이 미국 국내 정치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좀 확대 과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본인에게 그 대선 국면의 가도를 달리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것들은 축소해 나가고 별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을 뭐 굉장히 안 좋아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때 외교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북한과 쿠바와 미국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들을 대표적으로 네. 언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못한 나라 중에 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북한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나 관계 개선을 이끌어 감으로써 본인의 외교적인 업적을 어느 정도 이룩해서 재임 가도를 달리는데 활용하려는 측면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협상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북 강경파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 미국 그 백악관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대북 문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미국의 세계 정책, 그러니까 세계 전략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볼턴이 빠지면 이제 그 북미 간의 협상이 좀 유연해지고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그동안 볼턴 보좌관이 약간 배드캅, 나쁜 경찰 역할을 해온 것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뒤에서 한 발 좀 물러서면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볼턴 보좌관이 빠졌다고 해서 미국 외교정책, 대외정책, 세계전략 전반이 막 이렇게 굉장히 유연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이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볼턴 보좌관이 굉장히 좀 엄격한 것들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그런 요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수준이 많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유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고요. 그 북미 간 실무 협상 장소가 어디로 정해질지도 궁금한데 양측 모두 좀 신중한 모습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만나서 어떻게 장소 협의가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그 장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달 중에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이 뭐 리용호 외무상은 일정상 안 간다고 했었는데, 네. 그 고위급 외교관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해서 뉴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전에 북미 실무 협상, 이제 고위급 실무 협상이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장소나 의제 같은 것들을 조율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릴지, 네.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엔에 주재하는 북한 대표부와 미국 국무부 사이에 진짜 실무적인 수준의 차원의 접촉을 통해서 결정이 될지는 예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최선희 부상은 이달 하순경을 언급을 했는데요. 만날 경우에 어느 정도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정상회담은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 고위급 실무자, 뭐 장관급들이 만난다고 해서 북한과 미국이 지금까지 보여온 대립점들을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담판을 짓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접촉일 가능성이 크고 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북미 고위급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타결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디서 열릴지 참 그것도 관심이 커질 것 네. 같습니다. 네. 북한이 그동안 미뤄왔던 그 미국과 실무 협상에 전격적으로 응하면서 이제 좀 남북 관계가 좀 잠깐 좀 꽉 막혀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소될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일부에서는 뭐 선 북미 후 남북 이런 네. 말씀도 하시는데 그 2월 베트남에서 올해 2월 열렸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했는데 뭐 제재나 이런 여건들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었고요. 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북한이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하자고 제안을 하면 북한이 반응을 안 보이거나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 네.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미 간의 고위급 실무 협상이 열리고 그런 것들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간다면 이렇게 순항을 한다면 작년에 보셨던 것처럼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미 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북미 관계가 서서히 풀려나가는 모양새가 된다면 아마도 뭐 북한의 필요성에 의해서 혹은 미국의 필요성에 의해서 남북 관계도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모두 다. 네.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도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는 북미 간의 고위급 실무 협상이 열리고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3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남북 관계는 조금 더 이렇게 묵혀두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어느 정도 상황인 걸까요? 다음 달에 이제 북중 수교 70주년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어서 양쪽이 그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한에서 고위급 군사대표단을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이러저러한 논의들을 했었는데 그 왕이 외교부장 방북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염두한 것이다,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그 10월 1일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건국 네. 일이고요. 10월 6일인가가 북중 수교 7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10월 초에 아마 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9월 말에 북미 고위급 실무 협상을 열자 이렇게 제안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열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북미 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방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있고 방문하지 않고 북한 내에서 그 북미 고위급 협상을 어느 정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지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은 모두 다 열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북중 수교 70주년을 전후로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북할 확률은 아마 중국이 그런 기념 행사를 할 때 10월 1일 행사 같은 것들을 할 때 외국 정상을 어느 정도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네. 김정은 위원장에게 방중을 타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장철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